기자회견을 40분 동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오디오가 조금 빈약해가지고 소리가 조금 작을 수 있어요. 2026년 7월 23일 이곳 동작경찰서 즉 경찰광역수사대 별관이 있는 곳에 오늘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기자회견 할 때 자기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출석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아요, 보통은. 저 기자회견 할 때 아니 진짜 오늘이 제헌절이다, 광복절이다, 광복 몇 주년을 맞이해서 이러한 자리에 뭐 기자회견 하는 게 아니면은 뭐 7월 23일인데 그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저는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서울은 좀 남다른 건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 들어서면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아주 많습니다. 오늘 또 6건 고발 고소된 것에 대해서 조사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저는 먼저 저를 고소 고발해준 더불어민주당이나 고소 고발인들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이 말 듣고 전환기 씨 진짜 더위를 먹은 건가? 더위를 먹지 않고서는 고소 고발을 해준 게 감사하대요. 첫 번째 오늘 고소 고발 중에 하나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하버드대 경제학 학사학위 거짓이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보통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갈 때는 이제 숙연한 표정이나 잘 받고 오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전한길 씨는 기자회견을 이야기를 하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조금 많이 낯설었습니다. 팜플렛도 가져왔어요. 포스터. 우리 경찰분은요, 제가 제재 좀 해주세요. 국민들에게 방해가 되니까 경찰 여러분, 제가 가서 방해하는 거 좀 제재해주세요. 제가 듣기로는 옆에 지금 확성기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한두 잔인가?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이크 뺏는다고 지금 전한길 씨가 이거 고질적인 그런 게 또 나왔어요. 마이크 뺏는다고 지금.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진행 안 하겠습니다. 들어봐요. 지금 진행 안 하겠대요. 뭐 기자회견 몇 개 났어요? 진짜 신기합니다. 가서 방해하는 거 좀 제재해주세요. 그럼 그렇지 않으면 제가 진행 안 하겠습니다. 자, 빨리 제재. 하도 언론사에서 왜곡적인 보도를 많이 해가지고 제가 그 왜곡된 것을 많이 봐서 조사받으러 간 사람이 제가 봤던 언론사에서는 항상 고개를 푹 숙이고 성실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침묵을 하고 막 들어가던데 전한길 씨는 조금 독보적인 그런 걸 보여가지고 신기하다고 그냥 그 말입니다. 제가 시작하면 다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전화해서 하는데 기자회견 하는데 방해하면 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으로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방해한다고? 근데 그 기자들이 들고 있는 거 이거 비싼 거거든요. 무선 마이크. 이거 기자들용 전문 마이크예요. 소니 건데 제가 마지막으로 본 거는 이거 하나에 8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수음이 잘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게 최선이긴 한데 일단은 전한길 씨는 마이크가 이제 누가 뺏어 먹는 게 이렇게 조금 신경이 쓰이시나 봅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저걸 정지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정지하면 하신답니다. 근데 경찰이 출석을 기다려줄까요, 그거를? 경찰이 그렇게 언제까지 오라고 한 것 같은데. 한두 잔이가 밤까지 하면은, 그날 기자회견 못하고 경찰 조사도 안 받는 건가요? 공공의 적입니다. 갑자기 공공의 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경찰 조사 받으러 오게 되면 국민들께 알릴 기회가 있는데. 전한길 씨는 경찰 조사 받으러 오면은 국민들께 알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 라이브 방송에서 알리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좌파 유튜버거든요. 저렇게 하면은 저는 남을 방해하는 거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언론사들은 전한길 씨 방금 발언한 거 있잖아요. 좌파 유튜버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는 딱 자르고 필요한 것만 딱 골라가지고 편집해서 이렇게 뉴스를 보도해요. 그게 현실입니다. 피해 주는 거 저런 거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서 없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게 뭡니까 이게? 소음 공해지 않습니까? 정지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정지가 될까요? 좌파 유튜버들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게 뭡니까 지금? 근데 전한길 씨가 또 할 말은 또 아니지요. 좌파 유튜버가 부끄럽다. 이거 진짜 어제 부끄러워 죽는 줄 알았다 진짜. 미국보다 한국이 더 세다는 게 있어요. 바로 여권 파워입니다. 우먼 파워. 그러니까 이게 더 부끄럽다 진짜. 네, 정지되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한답니다. 기자들도 더울 텐데 날씨가 덥거든요.
예, 고역이겠다, 진짜. 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2026년 7월 23일 이곳 동작경찰서에 조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광역수사대 별관이 이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저한테 6건의 이거 전한길 씨가 노무현 묘지 앞에 와가지고 이렇게 일장 연설한 거랑 다르게 전한길 씨가 미리 대본을 가져와서 이렇게 읽는 거예요. 초반부는 외웠을지 몰라도 중간에 제가 전한길 씨 영상을 제가 못 가졌는데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여기 부정선거 뒤에 여기 A4용지 보이죠? A4용지 이게 한 몇 장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뒤에 원고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 고소 고발이 있어서 조사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저는 지난 55년간 살면서 법 없이 살아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 들어서서 이렇게 고소 고발이 많고 여러 번 경찰서까지 오게 되고 또 지난번에는 구속영장까지 신청되었지만 법원에서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데 무슨 구속이냐 해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또 시작했습니다.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래서 저 지금 방해하는 걸 다시 하겠습니다. 저는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아니 전한길 씨 성량 좋잖아요. 목소리 크잖아요. 한두 잔이랑 싸워서 이겨야지 목소리로. 확성기 그냥 샤우팅으로 그냥 생목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건 좀 어려운가? 국민 여러분, 저게 좌파 유튜버인데요. 저거는 범죄입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저게 뭡니까, 저게? 시끄러워서 국민들에게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저는 좌파들이 있다면 이 방송 보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게 좌파 유튜브입니다. 좌파 유튜버들이 하는 짓이 저짓입니다. 남을 방해하고 피해를 끼쳐가지고. 근데 좌파 언론사 앞에서 그 얘기하면은, 그것도 참, 희극이다. 저 국민들께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방해하니까 전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찰 여러분, 저 범죄이잖아요. 빨리 제지할 좀 취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사를 안 받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해도 여기 마이크에 다 들리거든요. 아니요, 근데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비싼 마이크 있잖아요. 그 80만 원짜리. 이거 주겠다. 이거 들고 해라. 전한길 씨 마이크 기자가 잘못했네. 기자가 잘못했어요, 진짜. 그건 맞아. 기자가 잘못했습니다. 확실합니다. 기자가 잘못했어요. 왜냐면은 마이크 한 개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이크 한 개이기 때문에 안 돼요. 마이크 5개 가져와야지. 5개 가져와야지. 아무리 비싼 거라도 한 개는 안 돼. 5개는 가져와야 된다니까요. 5개 아니면은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조사를 안 받겠습니다. 저기 마이크로 해도 여기 마이크에 다 들리거든요. 아니요, 근데요. 마이크 다 들린다고 하잖아요, 기자가. 중단시켜줘야죠. 지금 뭡니까? 욕설이잖아요, 욕설이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전한길 씨에 별로 하는 관심 없고 욕설 나오는 거 잘라가지고 이렇게 방송에 틀겠죠. 아닐까? 기자들 생각에는 제가 욕설하든 말든 우리는 욕설 들어가 있는 거 자르고 다른 것만 내면 돼. 기자들 솔직히 관심 있는 거 뭐겠습니까? 기자들 자기들이 물어보고 전한길 씨가 답변을 한 것만 짓는 게 주된 목적 아니겠어요? 진짜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어제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자들 목적이 전한길 씨가 일장 연설하고 나면은 기자들이 질문 타임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 질문에 전한길 씨 어떤 답변을 하느냐. 기자들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때만 한두 잔이가 조용히 하면 돼. 그러니까 진행을 하란 그 말이에요, 지금. 기자들 입장에서는. 아니요, 저는 안 하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왜냐하면 저걸 중단시켜줘 경찰이 뭐합니까? 대한민국 경찰은 제한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불법입니다. 근데 저거 집회 신고 돼가지고 아이고, 저거 집회 신고가 돼가지고 막을 수가 없답니다. 아이고야. 마이크 저런 데시벨을 저렇게 올려가지고 한다고요? 이거는 불법이죠. 근데 이 와중에 이 멋진 우산을 또 쓰는 이 독보적인 진짜 이거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 사고 영역을 가진 것 같습니다. 하면 제가 경찰이 와서 저한테 답변해 주죠. 기자분들께 죄송합니다. 뜨거운데 그래도 정상적인 기자회견 그러니까 봐봐요, 지금 기자들 이렇게 많아요. 지금 봐봐요, 이 사람도 기자고 여기도 기자고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기자입니다.
여기 앉아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기자 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여기도 앉아있고, 합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지금. 야, 카메라가 몇 개입니까?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역시, 올림픽공원 슈퍼스타다운 모습입니다. 여기도 있고, 야, 이제 카메라 마사지를 지금 얼마나 받는 겁니까? 또 정상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하도록 입장을 발표하도록 병원으로 치면은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에요? 대안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다려 보십시오. 대략은 우산을 왜 쓰고 있을까요? 경찰에 책임 있는 답변이 있으면 제시하겠습니다. 비가 안 와요. 전한길 씨가 편히 쓰는 떼약볕이라 가지고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 한 것일까요? 저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좋은 점이요. 이 다양성과 자유함을 존중하는 건데요. 저렇게 남에게 그것도 오늘 경찰도 출석해서 제 입장을 발표하고 국민들께 알리려고 하는데 저렇게 욕설을 해가지고 있지도 않은 흑인 사실을 가지고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정말로 자유민주주의가 없어져야 될 자유도 그 자유라는 것은 책임 한도 내에서 누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방금 뭐라 했어요? 전한길 씨 방금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저는 전한길 씨가 그동안 자유로운 활동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한길 씨가 누린 자유만큼 책임은 그에 비례하지 않았다 생각해요. 근데 전한길 씨는 지금 자유에는 책임 따른다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남에게 저렇게 피해를 주는 것은 저는 좌파 유튜버거든요. 저런 유튜버들은 공공의 적입니다. 저런 좌파들의 행위는 반드시 법적으로도 경찰이 제재를 가하고 해서 그 선량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찰분들 책임 있는 답변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주변에 있는 그 지나가던 행인들이 아니면 주변에 뭐 장사하는 상인들이 시끄럽다고 민원넣는 것도 아닌데 전한길 씨가 이제 그분들까지 배려를 해주는 걸까요? 전한길 씨 지금 조사를 이날 좀 꽤 오래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까지 배려해주는 대장부의 모습 우리 본받아야 합니다. 진짜 이런 거는. 중간편지 좀 확인해 주세요. 경찰이 뭐합니까? 예? 저런 거 제재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기자들 와 있는데 경찰과 이렇게 맞서는 사람 보기 드물어요. 전한길 씨는 진짜 와 엄지척. 경찰이 뭐합니까? 좌파 편드는 겁니까? 저 높은 데시벨은 불법입니다. 저거요. 이 시장을 또 저러면 어떡합니까? 매미도 시끄러운데 매미도 좀 뭐 이렇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진짜 119 소방관들 와가지고 이제 소방관들 한 번씩 그 벌집 때려 오잖아요. 벌집 그것처럼 이제 뭐 진짜 매미도 이렇게 막 때려와야 되겠다. 기자회견 때문에.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잠깐만요. 갑자기 우산 언제 접었지? 마술인가? 자, 일단 우산 빼고. 옆에 우산 빼고라고 이렇게 방금 살짝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옆에 있는 그 직원한테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지금 원고를 들고 방금 보았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곳 서울 동작경찰서에 6건의 고소고발에 대해서 제가 조사받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고소고발한 것도 있고 이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고소고발한 것도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이런 저를 고소고발해준 그 고소고발인들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이유는 많은 이 수많은 기자들이 지켜보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오늘 제 이 고소고발로 인해서 진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이거 듣고 놀랬어요. 아니 일반적으로 몇 건의 고소고발을 받은 사람들이 경찰 출석하는데 이렇게 기자들이 와서 다 일일이 다 기자회견을 해줍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일반인들은 기자들이 신경도 안 쓰는데 전한길 씨는 기자들이 방금 우리 봤죠? 카메라가 진짜 몇 대였는지. 마치 전한길 씨는 기자회견이 될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그 다음 세 번째 내용은 지난 미국과 이란 전쟁 중에 울산에 비축하고 있던 원유 중에서 90만 배럴이 북한으로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의혹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과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하는지 일단 들어보죠. 그것에 대해서 이재명 정권 산자부와 그리고 한국석유공사에서 저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상황 말씀드리면요. 석유가 부족해가지고 종량제 봉투 비닐도 만들 수 없는 상황으로 수급에 문제가 있다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석유 수급 문제가 굉장히 다급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울산에 비축하고 있던 무려 90만 배를 우리나라 국민들 전체가 한 7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원유가
해외로 유출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보도에 의하면 이것을 묵인하고 해외로 반출시킨 한국석유공사에 대해서 산자부가 감사에 나섰다라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음성만 듣고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환기 씨가 3월 25일 날에 했던 발언, 이거 그대로예요. 그리고 4월 1일 날에 그 사진이란 것을 보고 있는데 그 사진이란 것이 출처가 없는 허위에 준하는 거였습니다. 일단 4월 1일에 전환기 씨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볼게요. 해외로 반출됐다는 것은 심각한 국가 안보상의 문제 아닙니까? 거기다가 마침 이런 지도가 SNS에 떴어요. 정확한 출처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만은 SNS에 떴는데 출처는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그 장면입니다. 그리고 3월 25일 날에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 한번 이거 스크립트를 보면서 같이 보죠. 예. 그다음 질문으로는 예. 90만 배럴 예. 즉 울산에 예. 보관하고 있던 비축유 네. 90만 배럴이 사라졌고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에 대해서 충격적인 그림 올려주네요. 보면은 이 그림 아니요? 맞습니다. 네? 이 그림 네, 보여주신 네, 지도 네. 나오는 거 보면은 네. 그 유조선이 네. 어느 나라로 갔건 90만 네. 배럴이면 우리나라에서 네. 하루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석유 소비량, 그 기름 소비량이 280만 배럴 되니까 한 우리나라 국민 치면 하루 한 7, 8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비중량인데 이게 그 장면입니다. 아까 그 SNS에 왔던 그 그림이에요. 이 지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유조선이 현재 지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가운데 보면 회색으로 된 게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가운데 회색, 흰색이 아니고 회색으로 된 가운데 윗부분이 우리나라 지도고요. 빨간 화살표 시작한 지금 오른쪽에 동해안의 울산입니다. 울산에서 시작해서 서해안, 남해안을 지나서 서해안 올라가죠? 저 위로 올라가서 최종 총착 지점이 지금 어디죠? 양동반도, 요동반도, 저 지도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시 거기가 보겠습니다. 제가. 서선 한선이 네네. 도시 이름이 영구시야. 인코라는. 보창한 곳이요? 영구시야. 자, 이쪽입니다. 네. 오늘 지도 잘 시작합니다. 예. 제가. 야구반에 좀 현재, 들어가서 네, 여기서 이제 울산에서 그렇지. 출발해서 현재 가고 있죠? 현재 서해안으로 가서. 대련을 지나서 대련이죠. 요동반도 대련이고. 자, 지금 이러면서 이 지도를 보고 가고 있어요. 지나서. 좀 들어가서 좀 더 올라가서 더 올라가서. 오른쪽에 영구, 인코. 이쪽 속 들어간 이쪽인가요? 쏙 들어간대. 네, 이쪽으로 쏙 예. 들어갔습니다. 중국이네요. 예. 갑자기 중국이네요라고 하죠. 결국은 우리나라에 비추하고 있던 기름이 가뜩이나 지금 기름은 오브제였어요. 오늘 오브제. 예. 알고 여러분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아마 그 관련 없는 분들은 관심 없을 건데 오늘부터 차량 오브제가 시행됐거든요. 기름 모자라가지고 공무원들은 이제 차량 오브제 자동차 급분에 따라서 오브제를 했는데 이렇게 기름값 올라가고 폭등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보관하고 있던 기름을 어디로 유출했다? 이거 중국으로 갔습니다. 방금 뭐라 했어요? 중국으로 왔습니다. 중국이네요. 이게 의혹입니까? 이거는 단정적인 표현입니다. 이거는 의혹이 아니에요. 일단 의혹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심을 제기하는 게 의혹이고요. 아무런 근거도 없어. 아무런 근거도 없는데 내가 그런 느낌이 들어. 그래서 이렇게 제기하는 거는 억측이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망상 또는 음모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다 내가 추측한다 해서 그게 다 의혹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거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이거 충격 아닙니까? 선생님한테 하나 여쭤볼게. 네네. 네. 썼을까? 또 다른 최종 목적지가 또 있을까? 여기 사용하지 않고 중국 사용하지 않고 북한으로 갔을 수 있다 자, 이거예요? 압록강 옆에 네네. 석유를 보내는 송유관이 있어요. 어. 송유관이 있는데 얘네들이 지금 보내줄 기름이 없는 거야. 네네. 중국 애들이. 중국 애들이 보내줘야 애들이 기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인코에서 네. 이게 원유 90만 배럴이라면 네. 정제하겠지. 정제를 해서 휘발유, 디젤, 그렇죠. 경유, 뭐 등유 이렇게 네, 나눌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해서 정리해서 북한으로 이렇게 보냈겠지. 들어갔을 수 있다. 네. 북한으로. 방금 들은 건 의문형이죠. 들어가실 수도 있다. 이렇게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기 신의주. 신의주고. 그렇지. 네. 그죠? 네. 네, 충격적입니다. 이거는 이적행위죠. 갑자기 뜬금없이 아니 북한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건 이적행위라면서 단정적인 표현을 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적행위가 될 수가 있죠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적행위죠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의혹 보도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상 필요한 지금 이제 기름을 여적죄 정확하게 맞는 거지. 여적이라는 것은요, 여적이라는 것은 적을 돕는다, 도와준다는 뜻으로 전쟁 중일 때 상대 적국에게 도움을 주는 걸 여적이라는데 현재 남북한은 전쟁 상황이고 휴전이니까 그렇죠. 전쟁 중인 걸 감안한다면 적국에 유리한 적을 이롭게 했으니까 여적죄가 적용되는 예, 거죠. 그죠? 맞아요. 네, 여하튼 네, 충격적인 내용이네요. 네, 여기까지도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거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어서 이러한 멘트를 칩니다. 한번 들어보죠. 그러니까, 진짜 드디어 밝혀진 겁니다. 현재 지도 한번 올려주시면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거는 추론이 아니고요. 이거는 뭐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게 아니고요. 직접 이거는 밝혀진 겁니다. 방금 들었죠? 이게 어디 봐서 의혹입니까? 이거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이미 의혹이 아니에요. 단정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예, 현재 지도에 보다시피 이 유조선 90만 배럴을 싣고 배가 항해에 있는 항로까지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자, 항해때 항로까지 드러났다고 합니다. 항해때 항로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근데 전환규 씨는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디서 의혹을 보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거는 뭐
반국가적인 행위이자 여적죄이자 간첩죄이자 다 적용될 수 있는 이게 지금 드러났습니다. 드러났대요. 아니, 의혹이라면서요. 의혹인데 어떻게 드러났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의혹이라면서요. 이런 충격적인 거 이거는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혹 보도라고 생각이 듭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90만 배럴이 울산을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에 대해서 의혹을 보도했고 그때 저희 방송 게스트로 나오신 분께서 그는 중국으로 가고 북한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많이 잘못되었어요. 의혹이 아니고 단정적인 표현을 넘어서 전한길 씨는 거기에 더해 한술 더 떠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뒤로 한국석유공사와 정부에서는 그것은 중국과 북한이 아니라 베트남으로 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게 그 기사입니다. 자, 매경에서 나온 기사고요. 해묵은 메뉴만 지키다 90만 배럴 못 산 한국석유공사 나옵니다. 일단 우리가 늑장 대응이라고 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부 매뉴얼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쿠웨이트 원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국석유공사가 재협상을 통해 110만 배럴을 국내 공급하고 90만 배럴은 NSRP에 응이손, 그러니까 베트남에 판매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국가가 사들이는 석유가 있고요. 기업들이 사들이는 석유가 있습니다. 그 기름을 기업들 차원에서 사다가 기업들 간에 계약을 하다가 도장을 찍지 않은 상태에서 더 높은 가격을 만약에 제시하게 되면은 더 높은 가격에 산다고? 도장 안 찍었네? 너네 우선 매수권 지금 한 것도 아니잖아. 그러면은 난 더 높은 가격에 한쪽에 팔래 해가지고 그렇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해명을 했지만 이제 국민들은 이때 많은 분노를 했죠. 전한길 씨가 또 이어서 뭘 하는지 봅시다. 일단 우리는 이런 언론 보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진실을 말하고 싶습니다. 베트남으로 가기로 했지만 실제로 그 90만 배럴이 모두가 베트남으로 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근데 그것까지 도대체 왜 저는 이거를 도대체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란이 중국으로도 이렇게 못 보내가지고 꼼수를 통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감시가 촘촘한데 베트남으로 안 가고 그 기름이 만약에 진짜 뭐 중국이랑 북한으로 갔으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가다가 공해상에서 그 원유를 그 90만 배럴 일부를 환적해서 다른 나라로 갔을 수도 있고 그 뒤로 90만 배럴 전체가 베트남으로 다 갔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어떻게 믿어요? 뭐 친구가 약속이 있는데 한 30분 늦었다고 하면은 너 1분 늦은 거지. 내가 너 급한 일 있어가지고 늦은 건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러고 살 건 아니잖아요. 모든 걸 다 의심할 겁니까? 진짜 다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음모론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속에서 특히 저는 한국석유공사가 그런 것을 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는데 한국석유공사가 저를 고소고발했고 또 산자부에서 저를 고발했더라고요. 국민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곳에 계신 수많은 기자분들도 아마 이것은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런 의혹 보도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전혀 잘못된 게 없다고 생각하고요. 전한길 씨가 요즘 많이 피로하고 방송도 자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3월 25일과 4월 1일 날의 방송을 기억을 못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방금 다 같이 확인을 했죠. 덧붙여서 저는 당시에 지금도 그렇죠. 방귀뀐 놈이 화낸다고 한국석유공사는 그 전쟁 나면은요 90만 배럴 원유를 우리나라가 우선 그것을 매입해야 돼요. 그 우선 매입권을 행하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매뉴얼상은 해묵은 매뉴얼만 지키다가 그 대상이 아니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질타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는 정당한 의혹 보도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다른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종량제 봉투도 부족한데 그 중요한 시기에 석유가 해외로 유출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국민들께서도 아마 알고 계신다면 더 공부를 하게 될 것. 봐봐요. 그러니까 전한길 씨가 이거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봐봐요. 손에 원고가 들려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보고 읽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방송을 진행하면은 게스트를 검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다른 유튜버 방송에 가가지고 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전에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떠한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지, 어떠한 이야기는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이건 좀 빼자. 뭐 진행상 이거는 좀 불필요한 것 같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런 걸 상의해서 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안 거치신 거예요. 실제로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 게스트나 아니면은 뭐 홈쇼핑 쇼호스트 같은 경우에 어떠한 실언을 하게 됐을 경우에 그 실언할 당사자만 책임을 지는 게 아니고 그 방송사도 같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면서 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을 끊는다 해가지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좀 특정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진짜 돌발적인 발언이었고 즉시 그거를 이제 딱 차단을 하고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의 그 스탠스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저는 인정이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저는 전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방송에서 건강의약품에 대해서 건강보조식품이니까 제가 정확히 잘 몰라요. 한 번도 제가 광고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제 방송에서요. 전한기 씨는 방송에서 많은 것들을 광고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양제, 건강보조식품은 저는 처음 광고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던 거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간호사로 유튜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의료 관련해가지고 광고가 한 번씩 들어오기도 합니다. 제 이메일로. 그러면은 저는 이 광고를 하면은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나는 광고를 만약에 하게 되면은 어떠한 단어를 써야 되고 어떠한 단어를 쓰면 안 되는지 그런 광고법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학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면은 광고를 안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닙니다. 제가 확인한 것만 5번이 넘어요. 4월 30일, 5월 7일, 5월 11일, 5월 13일, 5월 14일, 5월 15일, 5월 18일 PPL처럼 뒤에 방송도 좀 노출을 시켜놓고 중간에 약이라고 잠깐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는 장면들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방송했는데 그것을 제가 건강식품인데 약으로 제가 잘못 알고 방송했는 걸 가지고 그게 뭐 또 잘못됐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고소고발했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미숙했고 알지 못해서 그랬고요. 그러니까 전한기 씨는 이미 이게 문제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 조사면은 이미 그 전에 사전에 인지를 했다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전한기 씨는 7월 20일에 그 약이라고 언급을 하며 판매를 했던 그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일단 건기식과 영양제는 의약품이 아닙니다. 다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를 26년 7월 20일에도 했어요, 광고를. 그리고 거기서도 잔뜩 문제되는 말을 했습니다. 어떤 이익을 챙기거나 의의로 제가 뭐 방송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 분명히 밝힙니다. 그리고 그때 문제 제기되자마자 바로 방송 다 내렸습니다. 그 내용들은요. 내렸다고요? 근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미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치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데, 네, 약 좀 먹고요. 이거 지금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아있는 거. 네, 지금 또 댓글에 약장수 됐다고 하는데, 그래! 약 팔아가지고 나라 살릴게! 우산 팔아가지고 나라 살리고, 어떡하래? 뭐 잘못했지? 야, 욕하는 사람들 반박해봐! 약이도 몸에도 좋고, 임마 돈도 벌고, 다 좋은 거잖아! 약 구입하는 사람은 건강에 좋고, 우리한테 감사해야지! 소개를 해드리잖아! 전한기 씨는 얼마를 벌까요? 저한테는 돈 안 됩니다, 이거! 이천도 저한테 돈 안 되지만,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는 거고, 저한테 돈 되는 게 있긴 있네. 이거 안내해주세요. 자, 이제 그 이천 교수님, 제가 책 안내했으니까, 여러분, 저희들, 이거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약 선보했죠. 저도 복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약 한번 다 저녁, 약 있나? 약 내가 먹어야 되겠다. 예, 이거 녹내장 약, 녹내장. 녹내장 약이라고 하죠. 얼마나 돈이 될까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녹내장, 의약품이라 하면 안 되고, 건강, 아마, 보조식품입니까? 그렇게 등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미 인지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발언을 보면은 이미 어떠한 발언을 방송에서 광고 중에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다는 걸로 좀 판단할 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약간 녹내장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없어. 저도 그래서 한 5년 연속 녹내장 있다고. 일단 우리나라에만 없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녹내장 치료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지 관리, 늦추는 그런 거 말고는 치료하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제가 뉴스에서 요거 판매 맞나요? 금액의 20%를 맞나요? 그 이야기 저는 뭐 누구도 이야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20%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요거는 혈액순환, 제가 작년부터 먹고 있는 거, 이거는 먹고 있고 작년부터요.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비타민입니다. 우리나라의 비타민보다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제가 미국에서 이 약을 1년간 먹고 왔습니다. 이거는 비타민 C 최고입니다. 이거는. 전한기 씨 미국에 25년 8월 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26년 2월 달에 귀국을 했고요. 전한길 씨의 시간은 남들과 다르게 움직이나요? 전한길 씨가 1년 동안 미국에 간 적이 있어요? 사모님께서 저를 굉장히 외국 보수로서 지지하고 작년 미국 갔을 때 저보고 시카고에서 미국 워싱턴 DC까지 비행기 타고 와서 약 방금 들었죠?
시카고에서 워싱턴 DC까지 비행기 타고 왔다고 합니다. 근데 한 달 뒤에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예, 정말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얼마나 이 이야기에 대한 자부심이 많냐면은 미국에서 있는 동안에 제가 시카고에서 한 몇 시간 걸리죠? DC까지? 워싱턴 DC까지? 13시간. 13시간 그냥 차 몰고 오시가지고 자기 약간 다 조심을 해요. 비행기 타고 왔다는 게 어느 순간 차로 바뀝니다. 4시간 걸려가지고 타고 왔다는 것보다 13시간이나 차를 타고 올 정도로 진짜 막 그 정도로 진짜 중요한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 법도 하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차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기자회견 다시 이어서 보죠. 제가 입고 있는 옷 가운데 태극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옷을 언급을 해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리고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옷을 왜 언급하신 걸까요? 갑자기 저 들으니까 이 옷 어디에 파는지 궁금해진다. 동아지에 적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걸 각자 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모이는 곳에 전한길 씨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전한길 씨가 어떤 문제되는 발언을 해가지고 언론에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사가 좀 많이 났어요. 13일, 14일에 걸쳐가지고 났던 기사입니다. 전한길 씨가 12일 날 오전에 올림픽공원에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그러한 평화적인 곳에서 전한길 씨는 이러한 발언을 했어요. 그리고 언론사에 실렸습니다. 여기에 전한길 씨가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이렇게 기사에 적어놨어요. 제2의 이태원 참사를 만들 수도 있다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3 지방선거와 국회 보궐선거는 명명백백한 부정선거였습니다. 부정선거 말만 나오면 불을 떨고. 자, 전한길 씨 보면 여기 뒤에 원고가 있어요, 원고. 그러니까 원고를 조금 보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전한길 씨가 그냥 다 외우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 헌법 제1조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성민자 주인조자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 주인으로서 주권 행사하는 방법 대표적인 게 바로 참정권입니다. 하지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작년 대선 때 보이콧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지 언론 기사에 이렇게 써였습니다. 그리고 투표해달라는 거 D-Day 1 뭐겠습니까? 투표 전날 아니겠습니까? 이러는 진짜 참정권을 외칠 그런 게 있는가 진짜.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전한길 씨는 대선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선거에서도 보이콧을 하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음성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 이제는 진실이 승리하기 위해서 만들자. 대한민국은 저는 지방선거 보이콧하자 할 거야. 또 뭐 이걸로 나올 건데 저는 이대로가 지방선거 승리하고 의미가 없거든. 그 장동희 대표에 대해서 그 마찬가지로 이게 뭐야? 정부이 뭐해? 저도 그 생각해요. 이 엉망진창이 이거 가지고. 참정권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참정권을 포기하는 보이콧을 언급한 적이 한 번이 아니라 2번입니다. 그것도 작년과 올해. 선거가 2번 연속 있었던 해이기도 하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하지만 참정권 이번에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선량한 참정권을 빼앗아간 선관위와 그것에 만약 동의한다면은 거기에 동조한다면 공범으로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 역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신성한 참정권을 뺏어간 국가 폭력 행위에 해당됩니다. 빼앗긴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남녀노소 세대 갈등이 아닙니다. 남녀 갈등도 아닙니다. 정치적 색깔이 없습니다. 오직 이것에 대해서 빼앗긴 참정을 되찾겠다고 50일 동안 올림픽 공원에 모여서 외치고 있는 국민들 얼마나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 선량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에 모인 사람들이 왜곡된 시선으로 보이게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일단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 전한길 씨는 지금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신 거고 조사 관련돼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전한길 씨는 선거 관련 문제로 이렇게 어떠한 고소고발로 이렇게 조사받는 거는 저는 들은 바가 없거든요.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느 신문이 어느 언론사인지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제 언론사들의 질문 타임이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YTN인데요. 네. 오늘 영장 기각된 뒤에 첫 조사고 네. 경찰 4번째 조사인데 맞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떤 말씀하신 예정입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고소 고발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터무니없는 것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구속돼버렸다가 영장 기각됐지 않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소 고발권을 보니까 구속감도 안 되고 뭐 변호 사유도 크게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구잡이로 전환기에 대해서 고소 고발했기 때문에 오늘 6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 보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백을 정리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히려 고소 고발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정치적 보복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방금 들은 거는 조금 평범해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떤 유명인이 경찰 조사로 경찰 출석을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런 걸로 이제 답변을 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금 전까지 뭐 전한길 씨가 일장 연설을 한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러니까 기자들은 이런 거 원한 것 같은데 일단은 더 들어보죠. 그리고 지금까지 하셨던 주장들 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사과할 의향이 사과할 게 없는데 뭘 사과합니까? 저는 언론인으로서 제가 언제나 저는 지금도요. 저희들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있는 그대로 다 공개해놨어요. 증거인멸 우려가 하나도 없어요. 예? 있는 그대로 저는 떳떳하고 당당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혹시나 말 실수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장면입니다. 또 다른 기자분 질문 받겠습니다. 그리고 스카이데일리가 오류를 인정하고 사과문까지 게재했는데 네. 왜 해당 기사 저는 몰랐어요. 그 보도할 때는 몰랐지요. 그 기사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근데 1년 전에 사과했던 거를 어떻게 그 종이 신문으로 들고 있는 것도 저는 좀 신기했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그 기사에 대해 정정 보도를 했더라고요. 며칠 있다가 정정 보도한 게 아니고 이미 1년 전에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기사를 내리고 사과문까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또 이렇게 정정 보도였으니까 저도 역시 이것은 스카이데일리 기사에 관한 읽었을 뿐이에요. 제 입장을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날 방송에도 저는 분명히 스카이데일리 입장은 제 입장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자들 오디오가 좀 잘 안 들어가지고 제가 오디오 부분만 조금 볼륨을 올렸어요. 다음 거 한번 들어보죠. 진실을 국민들에 알릴 기회가 줄 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네, 또 다른 질문 있으면 제가 조사받으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네. 부탁 말씀 앞으로 하나만 좀 드리고 네네. 싶은데 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이든 아니면 부정선거든 뭐 어딜 가서 어떤 말을 하든 그건 자유신데 방금 뭐라 했어요, 기자가? 네네. 오늘 조사 나왔으면 조사 관련해서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왜냐면 그러니까 오늘 조사 나왔으니까 조사 관련해서만 말씀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기자가. 얼마나 갑갑했으면은 참다가 이걸 이야기한 걸까요? 이게 지금 45분쯤부터 시작되는 발언이에요. 45분. 땡볕개가 이 더운 날에 45분 동안 이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앉아있으면 더 더워요. 올림픽공원에서 하던 말씀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올림픽공원에서 하던 말씀 계속하고 있다고 기자가 지적을 합니다. 근데 조사 받으러 왔고요. 기자분들께서 아까 제가 앞에 관련된 내용 먼저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 조사와 관련이 없지만 덧붙여서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요. 혹시 그게 목적이었나요? 그거는 취재하시는 분들의 자유입니다. 더 이상 여기까지 끊겠다 하면 끊으시면 되고 이것도 국민들이 알 권리네 보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면 앞으로 전한길 씨가 앞으로 경찰 출석을 하게 된다면은 기자회견을 하게 된다면은 앞으로 그 고소고발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일단 이야기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 타임을 가지고 그 뒤에 어떠한 자유 발언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언론사의 권리라 생각하고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국민들에게 알 권리,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의견 없으면 여기까지 하고 조사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전한길 씨의 기자회견은 끝이 났고요. 저녁에도 기자회견에 대한 이야기합니다.